어떤 땅에서 노터치 세차장을 할 수 있나요? 들은 바로는 요즘 허가가 잘 안 난다고 하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가 잘못됐고 오해는 뭐고 괜찮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먼저 이 질문을 하신 분은 허가가 나는 땅이냐에 초점을 맞췄는지 용도의 위치나 지에 관련돼서 물었는지 이메일로 보내신 분은 제가 정확하게 의도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경험상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메일로 질문하셨던 분 중에 이거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러면은 메일 한번 또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측하건대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용도나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를 어디서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또 들으시지 않았어요? 혹시 서울 시내에는 허가가 안 난다는데요, 혹시 이런 소문 들으셨으면 이것도 10년 전 얘기예요. 이 영상도 잘하는 사람한테 듣자 10년 전에도 안 나는 일이 없었어요. 서울시라고 해서 뭐 그런 거 다 없었던 일이고요. 그런 말을 했던 분 또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와전된 거죠. 뭐냐면 일단 노터치 세차장이든 손세차장이든 자동세차장이든 뭐 이런 모든 세차장들 자체가 세차장업에 분류가 돼요. 세차장업은 건축법상 자동차 관련 시설인 거죠. 전문 용어 나오면 재미없는 영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 전문 용어 나오더라도 꼭 참고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일수록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정비소, 그 다음에 세차장, 차장 다 자동차 떠오르시죠?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주거용지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거용지 하면 주거잖아. 그러면 낮은 단층 집에 마당에 강아지 뛰어놀고 이런 느낌. 또는 조금 도심지로 오면 주거용지니까 3층짜리 건물에 원룸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저 월세 들어가는 좀 이렇게 요런 느낌, 요런 데가 주거지거든요. 법은 상식이니까 주거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허가가 나면 사는 사람이 시끄럽겠죠. 그러면 생활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법으로 주거시설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건축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합리적인 법이죠. 그러면 거꾸로 주거지역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상업지역은 좀 빌딩 좀 높고 음식점 좀 많고 이런 데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좀 자동차가 들어와서 좀 시끄럽게 해도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세차장 허가가 나요. 분류가 이렇게 돼요.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뭐 주거지역도 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상업지역도 똑같죠. 일반 상업지역이 있을 거고 뭐 전용 상업지역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 둘러봤을 때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뭐가 보이죠? 사람 사는 주거지역, 음식점하고 물건 파는 상업지역. 좀 더 가다 보면 공장 있잖아요. 공장. 거길 뭐라고 부를까요? 공업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공업지역도 또 세분화를 시켰겠죠. 법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공장만 꼭 해라. 전용 공업지역. 공장이 많은데 거기에 뭐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이 공장에 관련된 편의시설들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 허가 내줘라.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이제 개념이 돼요. 공업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허가를 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장이 더 시끄러우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은 더 조용한 거죠. 내주겠죠. 상업시설은 아까 내준다고 했죠. 그러면 주거시설은 거기는 시끄러우니까 안 내주는 게 맞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죠. 그러면 아까 주거지역 중에 준자가 들어가 있어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 준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거지역쯤인데 여기에는 주거지역에 준하는 곳이야. 준자라는 의미는 준하는 곳이에요.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말하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준이니까 허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나요. 준이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법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서울에서는 허가가 안 난다는 소문이 10년 전에도 있었던 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있을까? 그거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서울 시내를 생각해 보면 상업지역에 가보시면 건물 꽉 차 있죠. 거기다가 노터치 세차장을 나는 하고 싶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빈 땅이 있나요? 또는 빈 땅이 있어. 근데 거기에 막 20층 빌딩 들어와야 되는 자리야. 거기에 내가 세차장을 하려고 땅을 사려고 해. 수백억일 거려? 못하죠. 애초에 노터치 세차장을 할 사람은 아까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터치 세차장 할 수 있는 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죠. 서울 시내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노터치 세차장 할 사람이 서울 시내 상업지역 가서 인허가를 알아보지는 않아요. 애초부터 촉이 오니까. 세차장 할 수 없는, 허가가 안 나는 땅이 아니라 세차장을 할 수 없는 땅이란 얘기.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 시내 많은 사람들이 좀 싸게 땅을 사던가 싸게 얻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싼 땅이 어디죠? 아까 제가 얘기한 분류표 중에 공업지역이 좀 싼 편이고요.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은 탈락. 그럼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남았어요. 근데 공업지역은 서울 시내에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공업지역 것은 안 알아봤겠죠. 그래서 거론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 주거지역에서 주로 사람들이 빈 땅을 좀 보고서 세차장을 한번 해보려고 했겠죠. 정말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명이 물어보면 90명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법적으로 애초부터 자동차 관련시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허가를 물어본 사람이 100명 중 90명이에요. 90명이 다 여기는 허가 안 납니다 라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저처럼 이렇게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안 납니다 라고 설명은 안 해요. 그냥 거기 허가 안 납니다 라고 짧게 답변을 하거든요. 이게 10년 동안 쌓이다 보니 그냥 서울 시내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럴 때 문제는 좀 안타깝지만 진짜 허가 안 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포기했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 시내 조금 허점이 좀 있긴 해요. 그거는 전문가들한테는 좀 나은 입장인 거죠. 어찌 됐든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헛소문은 헛소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진심이다.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서울 시내 안에서는 이런 헛소문이 있는 거고, 그러면 서울 시내를 벗어나서 경기도나 그런 다른 도나 중소도시나 이런 데들은 땅이 의외로 좀 빈 땅들이 눈에 좀 보이는 곳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이나 이런 곳보다는 상업지역에 지방에 가면은 상업지역, 서울만큼 상업지역이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다가 노터치 세차장 하시는 분들도 지방에 가면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땅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좀 비싼 월세를 주고서 좋은 입지로 가려고 한다 라는 포인트라고 하면 상업지역에서 찾으면 거의 다 허가 나요. 여기에서 이제 좀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외 조항이에요. 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냐면 상업지역이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구획이 결정이 되잖아요. 애초에 개발할 때. 그러면 그 계획마다 취지가 좀씩 있어요. 지방마다 다 달라. 이거는 어느 지자체에 가면 요거 개발할 때 상업지역을 우리는 높은 빌딩을 세워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이뻐. 쪽을 각 상업지역 도시계획을 한 지자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산 역 앞에 천안 택지개발지 이런 데들은 그래요. 이런 데들은 최저층수라고 상업지역에 뭐 6층 이상 8층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은 된다, 이렇게 허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밑에. 그러면 이 땅 법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터치 세차장 할 수 있는 땅인가요? 이거 없는 땅이에요. 법적으로 상업지역이고 자동차 관련시설 허가는 나서 세차장 허가는 나겠지만, 지난 영상 우리한테 좋은 땅은 세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했지 허가가 나는 땅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노터치 세차장을 하는데 최저층수 제한 뭐 6층이 있다고 해요. 그럼 6층짜리 빌딩 짓고 1층에다가 노터치 세차장 차리면 빌딩 짓는데 한 100억 들어갈 거고, 그 얼마를 벌어야지 그거를 감당을 하겠냐요. 이거는 허가는 나나 세차장을 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들은 폐수 처리 허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남 저쪽에 강변 쪽, 그 다음에 양평 그 위쪽에 강원도 넘어가는 그 우리 상수 보호구역, 거기 도시개발할 때 도시개발 기획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가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을까? 아, 여기 상업지역으로 예쁘게 도시개발 계획을 세웠어.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에 서울 시민의
생명줄인 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높게 지든 낮게 지든 문제가 안 되는데, 상업시설이라는 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는 위험한 물건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방류해서는 안 돼. 그래서 수자원 보호 구역인 거예요. 그런 데들은 빌딩은 이렇게 지든 저렇게 지든 관여 안 하는데, 일단 폐수가 나오는 시설들은 무조건 불허라고 명기를 해놨겠죠. 세차장 폐수다, 방류 시설이잖아요, 분류상.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해야 될, 쥐똥만큼 방류해도 방류는 방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유류 성분이 거의 없고요. 한 40톤 물을 쓰면 그 안에 유류 성분은 진짜 식당에서 쓰는 만큼도 안 나와요. 요새 자동차가 기름밥 먹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류 성분 거의 없고, 심지어 폐수 처리기로 5일까지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자원, 국토부 이런 쪽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시설이 아닌데, 일단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데들은 이런 이유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나오는 곳만 얘기하는 이유는, 안 나오는 곳이 이렇게 많다, 이걸 다 암기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보는 영상의 목적은 제가 경험을 갖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배경 지식들을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냥 베이스 지식 정도를 공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배경 지식 위주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 채널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곳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어, 허가받는 땅이 어떤 땅인지 나 포기할래, 구분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땅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안 되는 땅이 특정적으로 요런 거가 있다, 이거 외에는 다 된다라는 의미예요. 쉽죠? 이거 외에는 다 된다. 그러니까 허가 나는 땅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간단하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볼게요. 용도 중에 자연녹지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녹지. 세차장 허가가 날까 안 날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느낌상 안 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하지만 나요. 자연녹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자연이고 녹지니까 허가가, 세차장이 들어오면 자연을 해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그죠? 그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비슷해요. 경험이 있어서 난다라는 거를 경험상 배운 거지, 저도 그 필은 비슷해요. 자연 녹지는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럽게 세차장이 높거나 막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조금 이렇게 풀밭 좀 자르고 이렇게 세차장이 있어도 그렇게 자연 경관을 해치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에 있어도 돼요.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 녹지 허가가 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하고 띄고 녹지라고 했죠. 그러면 녹지가 또 뭐가 있나 보지,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녹지가 뭐가 있나 보지. 있어요. 녹지가 뭐가 있어요. 자연 말고 생산 녹지, 생산 띄고 녹지. 자, 녹지는 녹지인데 앞에 얘기했던 거는 자연이라는 거고, 뒤에 얘기한 건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자연은 허가가 난다고 했죠. 생산은 어떨 것 같아요? 생산은 결론적으로 안 나요. 생산 녹지는 이름에서 잘 하면 생산 녹지, 녹지에서 뭔가를 생산해야 돼. 이 생산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법이 옛날에 농사 짓던 거에 기반하잖아요. 뭐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법감정이에요. 그러면 농업할 때 생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풀이 좀 자라나고 뭐 쌀을 맺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세차장은 콘크리트잖아요. 거기다가 뭘 생산할 수는 없어. 감자 심을 수가 없어. 고구마를 심어서 생산할 수가 없어. 쌀을 심어서 생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산 녹지는 허가가 안 나요. 생산하라고 만든 땅이잖아요. 이거 진짜 조회수 진짜 안 나오겠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 많이 써갖고. 또 하나 있어요. 녹지인데 생산 있고 자연인데, 그럼 보존 녹지라는 게 있어요. 보존 띄고 녹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존. 다 해보셨네? 안 나요. 이거는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연 보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보존해야 되는데 뭘 개발하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용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겁먹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몇 개 제가 찍은 거 구분해서 분리되는, 특정되어진 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확률적으로 보면
눈으로 이런 어느 도심지 다리 위에서 이렇게 땅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거기에서 프로는 허가가 나는 땅이고요. 프로는 아까 그런 법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허가 나는 땅이 훨씬 몇 배 많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의 이거는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실질적으로 노터치 세차장이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사는 사람한테, 땅을 사서 노터치 세차장을 할 사람한테, 또는 내 땅이 뭐지? 갖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한테 구분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